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소개한 남자 미소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소개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DSP라는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Demand Side Platform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광고주가 타겟 어디언스를 정하고 그 타겟 어디언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광고 효과를 내려고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DSP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플랫텀에 따르면은 트레이더 데스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글로벌 에드테크 기업 중에 유일하게 TV, 동영상, 디스플레이, SNS 등 다양한 광고 채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용어가 프로그래매틱 광고입니다. 프로그래매틱은 자동화된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불특정한 다수에게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닌 타겟 어디언스에게 나의 제품을 구매할 만한 혹은 나의 제품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게 프로그래매틱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를 가져왔는데 디지털 타임스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 글로벌 DSP 중 유일하게 중국,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파트너십 구축. 자,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 시장이 왜 글로벌 기업에게 중요한 시장인지. 디지털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내 중산층이 30년 정도 되면은 8억 5천 명까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중국 시장의 특유의 그 폐쇄성 및 불투명성으로 진성 고객을 찾아 그들을 위한 광고를 게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미틱 광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DSP 업체들이 자체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글로벌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시장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시장 내에서 DSP 업체 중 트레이드 데스크가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트레이드 데스크의 가장 큰 장점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소위 BAT라고 불리는 중국 프리미엄 미디어 업체와 제휴하여 다양한 인벤토리의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인벤토리라고 하는 것은 저런 업체들과 제휴가 되어 있어야 트레이드 데스크 플랫폼으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의 광고를 기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직접 중국에 가지 않고도 더 트레이드 데스크의 솔루션을 통해 BAT와 같은 중국 프리미엄 인벤토리에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며, 현재 BAT는 중국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 4차 산업혁명을 중국 시장 내에서 리드하고 있으며 영상 매체, 이커머스, 소셜 커머스 시장을 사실상 제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알리바바는 하루 매출 28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DSP 산업의 산업 규모를 알아보겠습니다.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지출은 2017년에 2230억 달러에서 21년에는 336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체 광고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DSP 광고 시장은 계속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로 매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은 14년부터 18년 매출을 가져왔고 14년 매출은 약 536억이었는데 그게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서 18년에는 5,700억까지 증가합니다. 이는 연평균 85% 되는 높은 성장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넷인컴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인컴을 보시면 14년도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192억으로 엄청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40억, 600억, 1000억까지 증가했으며 연평균 83%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14년도에서 15년도 넘어가는 수치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해서 이걸 포함시키면 정확한 증가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14년도부터 15년도의 증가율은 제가 뺐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의 매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보통 빨리 성장하는 기술 기업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까지 수익을 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트레이드 데스크의 경쟁 기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의 경쟁 기업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성장하고 있는 트레이드 데스크의 강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의 수익 구조는 보통의 DSP 회사들은 한 캠페인 혹은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계약하는 것과 다르게 캠페인에 상관없이 고객의 일정한 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드 데스크와 한 번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다 보면
트레이드 데스크의 플랫폼에 익숙해지는 고객들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이는 고객 유지율이 무려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랫폼을 사용을 확장하여 수익성이 높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의 또 다른 장점은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구독 비즈니스와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한 번 투자해서 고객을 유입시키면 어느 정도의 이상의 고객을 확보 시 바로 수익성이 납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데스크는 다른 기술 기업들과 달리 수익이 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경쟁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는 약 현재 5위 정도 위치해 있고 마켓시어로는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1위 기업이 엄청난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1위 기업은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구글이 2007년에 인수한 자회사이고 더블클릭의 마켓시어는 전체의 약 5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5%는 당연한 수치입니다. 구글, 유튜브 등 구글의 다양한 플랫폼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로 리스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쟁 기업들이 너무 탄탄합니다. 아까 구글도 있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사실 두 번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2020년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들 많고 그런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만약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진다면 당연히 광고주들은 줄어들 것이고 트레이드 데스크의 실적은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실적이 떨어지면 당연히 주가도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광고 업체, 광고 시장은 경제 사이클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나 혹은 이런 회사에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경제 사이클도 함께 보시면서 투자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차트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는 2016년 9월에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한 가격은 28.75불에 상장을 했으며 현재 $300가 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것은 매 분기마다 실적이 좋았고 수익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애드 시장에서 빠르게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주가를 형성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큰 낙폭이 있었던 이유는 28.75불에 상장을 해서 약 280불까지 올라서 3년 만에 87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량 차익 실현 매물과 회사 CEO, CFO 등 많은 임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차익 실현하면서 주가는 180불까지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좋은 어닝 결과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금 반등하였고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드 데스크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IPO 후부터 지금까지 작년에 큰 낙폭을 제외하면 쉬지 않고 주가가 달려왔습니다. 지금의 주가가 누구는 고평가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트레이드 데스크가 이런 치열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트레이드 데스크의 모습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이 트레이드 데스크의 실적 발표일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덱스컴이 실적 발표 후에 13% 정도 올랐었는데 이 기업도 실적이 좋으면 큰 폭으로 오를 것이고 실적이 만약 나쁘다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꼭 유의하시고 이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실적 발표 날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 등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